60대 중반의 김순자는 며느리 이미영과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준호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죠. 순자는 평생 시골에서 자라 전통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서울에서 자란 30살 며느리 미연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연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아이였지만 순자 눈에는 어딘가 차가워 보였어요. 아들 준호가 야근으로 바쁜 날이면 미연은 혼자 방에 있기만 했고 순자가 말을 걸어도 예의상 대답만 할 뿐이었죠. 순자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요즘 미연이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서 궁금했거든요. 누구와 그렇게 긴 통화를 하는 건지 준호에게 물어봐도 회사 동료라고만 하더라고요. 순자는 며느리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기와 달리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순자는 며느리가 이 집에서 외로워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만나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 친하게 지낸다고 자랑하는데 자신만 며느리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어머님, 저는 오늘 회사에 늦게까지 있어야 해요. 준호가 아침에 허둥지둥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잦았거든요. 그럼 미연이가 또 혼자 있겠네. 순자는 며느리가 걱정됐어요. 결혼 초기에는 미연이 순자에게 자주 물어보고 의지하려 했는데 언제부턴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특히 지난달부터는 외출이 잦아졌고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거든요. 순자도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쩌다 마주쳐도 서로 눈치만 보며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눴어요. 며느리는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주긴 했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죠.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사실 동네에서는 순자를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소문이 났어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자 본인은 그냥 며느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연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미연은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지만 세대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음식 취향이나 생활 패턴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았죠. 최근에는 다른 고민도 생겼어요. 대학교 동창회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민호라는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결혼 전에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만나보니 여전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민호는 한의사가 되어 있었고 여전히 자유분방하고 로맨틱한 면이 있었어요. 준호와는 정반대의 매력이었죠. 준호는 안정적이고 성실했지만 때로는 너무 예측 가능해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오늘 찜질방이나 다녀올까? 순자가 며느리 방문을 두드리며 제안했어요. 미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찜질방을 가자고 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혹시 무슨 얘기하실 게 있나 걱정도 됐죠. 요즘 자신의 행동 중에 시어머니가 눈치챈 게 있을까봐 불안했어요. 특히 민호와의 만남을 들켰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네, 어머님 좋은 생각이에요. 미연은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연도 이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일로 바쁘고 시어머니와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가끔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순자의 대답에 미연은 안도했어요. 사실 순자는 며느리의 최근 변화가 신경 쓰였지만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럼 준비하고 나올게요. 미연이 대답하자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라도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각자 찜질방 갈 준비를 했어요. 순자는 평소 입던 편한 옷을 꺼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어디 가는 것도 처음이었죠. 미연도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최근에 숨기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집을 나서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편하게 지내자. 미연도 밝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동네 전통 찜질방은 순자가 1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순자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며느리분이랑 오셨네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죠. 네, 오늘은 우리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왔어요. 순자가 대답하며 미연을 소개했습니다. 미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니까 미연도 편안해졌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미연이 감탄하며 말했죠. 응내가 제일 좋아하는 찜질방이야. 순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며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꼭 며느리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자. 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들킬까봐 걱정도 됐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여기 자주 오세요? 미연이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와. 스트레스 풀기도 좋고. 순자가 답했죠. 찜질방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며 순자가 말했어요. 미연아, 우리 오늘 푹 쉬면서 얘기 많이 하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먼저 한증막으로 향했어요. 한증막에서 땀을 흘리며 순자와 미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연아, 결혼하고 나서 힘든 일은 없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가끔 외로워요. 준호 오빠가 야근이 많아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미연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혼자 얼마나 적적했을까 싶었죠. 그래, 우리 준호가 그렇게 바쁜 줄 몰랐네. 며느리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순자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미연에게는 말하지 못한 고민이 더 있었어요. 최근에 대학교 동창생들과 자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신경 쓰이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강민호라는 한의사였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민호는 준호와는 정반대의 매력이 있었어요.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이었거든요. 미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도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미연이 말하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준호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 순자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자는 40대 초반이었어요. 15살이던 준호를 혼자 키우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죠. 때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준호가 사춘기를 겪을 때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서툴렀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밤마다 울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걱정도 많이 해주고, 순자는 아들에 대한 자랑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준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순자의 말에 미연은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준호 오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다만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미연이 말끝을 흐렸죠. 사실 미연의 고민은 단순히 외로움만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남자였지만 때로는 너무 예측 가능해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는 게 전부였어요. 반면에 민호는 달랐어요.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 새벽에 전화해서 밤하늘이 예쁘다며 나와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자유로움이 미연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결혼 생활에 지쳐가던 미연에게 민호는 신선한 바람 같은 존재였죠. 그럼 앞으로 심심하면 나한테 전화해. 우리 같이 시장도 가고 그러자. 순자의 제안에 미연은 밝게 웃었어요. 정말요? 어머님, 그럼 좋겠어요. 미연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서먹하게 지냈을까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증막에서 나와 냉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미연은 평소보다 얼굴이 부어 보였지만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순자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연의 몸에는 최근 일어난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생리가 예정일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몸이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민호와의 만남으로 인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준다고 여겼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식혜라도 마시며 더 이야기해요. 미연이 제안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순자도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휴게실로 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저기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웠죠. 어머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미연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와.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순자가 대답했죠. 식혜를 주문하며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오늘 미연이가 평소보다 예뻐 보이네. 어쩐지 얼굴에 윤기가 나는 것 같고. 순자가 말하자 미연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에이 어머님, 아마 찜질방에서 피부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미연이 대답했어요. 사실 미연은 최근에 민호와 다시 만나면서 마음이 설렌 것도 있었어요. 금지된 만남이라는 생각에 더욱 스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준호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민호에 대한 끌림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때 카운터에서 식혜를 가져온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들 식혜 나왔습니다. 미연은 목이 말라서 식혜를 빨리 마시고 싶었어요. 한증막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시원한 걸 마시고 싶었거든요. 순자도 따뜻한 식혜가 당겼어요. 어머님, 저 정말 목 말라요. 미연이 말하며 식혜 컵을 들었습니다. 그래 마셔. 순자도 자신의 컵을 들었어요. 미연이 식혜를 한 모금 마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휴게실 한편에서 누군가 급하게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휴게실에서 나온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식혜 드시면 안 돼요. 남성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식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왜 그런데요? 아저씨가 누구시기에? 순자는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낯선 남자가 갑자기 며느리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미연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강민호였거든요. 우연히 같은 찜질방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는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금 부인께서 임신 초기이신 것 같은데 식혜의 엿기름 성분이 임산부에게 좋지 않거든요. 민호의 설명에 미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임신이요? 저는 임신 안 했는데요.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최근에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민호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의 부종과 피부톤의 변화 그리고 맥박을 보니 임신 초기 증상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통해 임신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혹시 생리가 늦어지지 않으셨나요? 미연은 생각해 보니 며칠 전부터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생리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었죠. 그러고 보니 미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도 신기해하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나요?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요즘 젊은 의사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한의학에서는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안색과 맥박 피부 상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죠. 하지만 정확한 건 산부인과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자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미연과 민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알아봤지만 이 상황에서는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미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마 자신이 정말 임신한 건가?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준호일까? 아니면 민호일까? 미연은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최근에 민호와 몇 번 만났는데 그때 선을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검사 받아보시고 임신이 맞다면 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민호는 추가로 조언했어요. 찬 음식이나 엿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연은 아직 믿기지 않았지만 민호의 전문적인 태도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임신이라면 큰일이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임신이 맞다면 가족분께서 따뜻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민호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죠.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 몸 상태를 이렇게 잘 봐주시다니. 순자는 민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순자가 말하자 민호는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민호는 명함을 순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순자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순자의 인사에 민호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도 당황스러웠어요. 우연히 찜질방에서 미연을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더구나 임신 가능성까지 발견하게 되다니. 그것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민호는 전문의로서의 양심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만약 미연이 정말 임신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혹시 자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전문의로서 조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 몸조리 잘하시고 꼭 병원에서 확인받아 보세요. 민호가 당부했습니다. 순자와 미연은 찜질방을 나섰어요. 하지만 두 사순자와 미연은 찜질방을 나섰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모두 복잡했습니다. 특히 미연은 민호를 다시 만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임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선생님이네. 한번 봐서 임신인지 알 수 있다니. 순자는 민호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어요. 미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민호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그럴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그 선생님이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한번 병원에서 확인해보자. 순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손자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뭔가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예감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지금 어디야? 어머님 회사에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미연이가 임신한 것 같아. 순자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준호는 기쁨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찜질방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내일 병원 가서 확인해보자. 순자가 설명했어요. 와, 정말 대박이네요. 제가 아빠가 되는 건가요? 준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연은 준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이 아이가 준호의 아이일까? 미연은 불안했어요.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와의 만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결혼 후에도 민호와 몇 번 만났던 기억들이 선명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대학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민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미연은 그에게 끌렸어요. 준호와의 평범한 일상에 지쳐있던 미연에게 민호는 새로운 자극이었거든요. 몇 번의 만남 후에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급기야는 선을 넘게 됐어요. 미연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민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됐다니.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미연은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연과 순자는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검사를 받으면서 미연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미연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혹시 정말 임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세상에 정말 임신이구나. 순자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태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 작은 점이 악이에요. 순자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손자네 정말 신기하다. 순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미연은 그 작은 생명체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과연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준호는 회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정말요? 우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준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미연은 준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면서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축하 분위기였지만 미연만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제가 조심히 임신 생활할게요. 미연이 말하자 순자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더 잘 챙겨줘야지. 순자는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자를 안겨줄 소중한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미연에게는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민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임신 축하해요.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민호의 문자를 받고 미연은 심장이 쿵했어요. 그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미연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떻게 연락을?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몸은 괜찮아?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미연은 불안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빠, 미연이 말하려다 멈췄어요.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 민호가 물어봤어요. 미연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미연이 말끝을 흐리자 민호도 그 의미를 알았어요. 시기적으로 가능성이 있긴 하지. 민호의 솔직한 대답에 미연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떡하죠? 미연이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일단 침착하자. 확실한 건 나중에 알 수 있어. 민호가 미연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아이가 민호의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연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한편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임신 후에 미연이 더욱 예민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신경 쓰였어요.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미연아,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어느 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대학 친구들이요. 요즘 임신 얘기하면서 조언 많이 받고 있어요. 미연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임신한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행동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순자가 우연히 미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오빠 정말 어떡해요? 이대로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요. 미연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가 누구와 그런 대화를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가족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연의 말을 들은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의 수상한 전화 통화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연아, 누구랑 전화한 거야? 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연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미연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방금 왔는데 누구랑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순자가 추궁했어요. 그냥 친구요. 미연이 얼버무렸지만 순자는 의심스러웠어요. 친구랑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가족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 순자가 따져 물었어요. 미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자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니 계속 거짓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연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순자가 의자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사실 저 임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미연의 고백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뱃속의 아이가. 미연이 말끝을 흐리자 순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설마 그 사람 아이라는 거야?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미연의 대답에 순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와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한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연의 눈물에도 순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준호는 뭐야? 바보로 만들 거야? 순자가 소리쳤어요. 그 남자가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순자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대학교 동창이에요. 민호라는 사람인데.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설마 찜질방에서 만난 그 한의사?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그분이에요. 미연의 대답에 순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임신을 알아본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네? 순자가 따져 물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만날 줄 몰랐거든요. 미연이 해명했지만 순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준호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준호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순자는 아들을 보자 더욱 화가 났어요. 준호야, 앉아봐.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인데 그래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앉았어요. 미연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순자가 며느리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미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 오빠 미안해요.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왜 울어? 준호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 임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미연의 고백에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미연이 다른 남자를?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뱃속의 아이가 그 사람 아이일 수도 있어요. 미연의 추가 고백에 준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럴 수가.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어요. 나는 그동안 뭐 했던 거야? 준호는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연이 준호에게 매달렸지만 준호는 아내를 밀어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당장 나가.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빠 제발 얘기해봐요. 미연이 울며 애원했지만 준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순자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연아, 넌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짐 싸서 나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갈 곳이 없어요. 미연이 애원했지만 순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남자한테 가면 되잖아. 아이 아버지한테 가라고. 순자의 말에 미연은 절망했어요.
그날 밤 미연은 가방을 싸며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미연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고 순자는 며느리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미연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설렘, 시어머니와 서먹했던 초기 시절, 그리고 점점 무료해져 가던 일장 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민호와 다시 만나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대학 때 좋아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만날수록 민호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됐죠.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은 민호뿐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미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준호와의 관계는 끝난 건가? 그리고 민호는 자신을 받아줄까? 임신한 몸으로 갑자기 찾아간다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배를 눌렀어요. 민호는 미연을 보자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왜 짐을 들고 와?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다 들통났어요. 가족들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미연이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민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일단 들어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민호가 미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민호의 집은 한의원 위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혼자 사는 남자의 집답게 약간 삭막한 느낌이 있었어요. 미연은 소파에 앉아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부터 모든 진실을 고백하게 된 과정까지. 민호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미안해. 민호가 미연을 위로했어요. 오빠 탓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미연이 자책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연은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었고 민호도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한편 준호와 순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혼해. 그런 여자와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하죠? 준호가 복잡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부터 확인해 봐야지. 순자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순자는 민호의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혼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임신한 몸이니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순자가 인사하자 민호는 당황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민호가 물어봤어요. 선생님과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자의 직설적인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정말 그 아이가 선생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순자가 따져 물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이미 결혼하신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양심이 안 아팠나요? 순자가 분노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사실 민호도 미연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결혼한 여자를 좋아하게 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렇다고 마음을 끊을 수도 없어서 괴로웠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가 물어봤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순자의 말에 민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민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화는 났지만 그래도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한편 미연은 민호의 집에서 지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임신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로웠거든요. 입덧도 심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빠 저 때문에 너무 힘들죠? 미연이 민호에게 미안해했어요. 괜찮아. 일단 몸부터 건강하게 관리하자. 민호가 미연을 위로했어요. 민호는 미연을 위해 임산부에게 좋은 한약을 다려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미래가 불안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준호와 순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연은 준호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미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임신 10주차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심해졌고 몸도 많이 힘들었어요. 민호는 미연을 정성껏 돌봤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민호의 사생활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연은 그런 시선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민호는 미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한의원 일로 바쁜 와중에 임신한 미연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웠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민호의 한의원을 찾아왔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준호가 올 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준호입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호는 준호를 보자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침착한 모습에 오히려 당황스러웠거든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제 아내와 선생님이 어떤 사이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준호의 침착한 모습에 오히려 당황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냉정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준호는 민호의 사과를 듣고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대학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가끔 연락하게 됐습니다.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연이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준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준호는 민호의 대답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미연을 사랑했지만 결국 마음을 잃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선생님 아이일 가능성이 높나요? 준호가 핵심을 물어봤어요. 시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DNA 검사를 해봅시다. 준호의 제안에 민호는 놀랐어요. 지금도 할 수 있나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네, 양수검사로 가능합니다. 준호가 이미 알아본 정보를 말했어요. 민호는 준호의 냉정함에 놀랐습니다. 자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사해 봅시다. 민호가 동의했어요. 사실 준호도 내심 복잡했어요. 미연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미연과 준호 그리고 민호는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양수 검사를 위해서였죠. 미연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이 밝혀질 거였거든요. 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양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세 사람 모두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미연은 민호의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입덧도 심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민호도 한의원 일에 손이 안 갔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거든요. 순자는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순자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준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어요. 이런 아들을 보는 순자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차라리 화라도 내면 속이 시원할 텐데 조용히 혼자 사귀는 모습이 더 안쓰러웠거든요. 한편 미연과 민호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관계라 마음 편히 기뻐할 수도 없었거든요. 오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맞는 걸까요? 미연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민호가 미연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민호도 내심 불안했어요. 만약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미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어요. 세 사람은 다시 병원에 모였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알려줬어요. DNA 검사 결과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강민호 씨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미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병원을 나온 후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았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준호의 말에 미연과 민호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아, 우리 이혼하자. 준호의 차분한 말에 미연은 눈물이 났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연이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선생님은 미연이와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준호가 민호에게 부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준호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듯 모든 걸 정리했거든요. 순자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손자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남의 아이라는 사실에 허탈했거든요. 미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준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연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준호는 미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연아,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았나 봐. 행복하게 살아. 준호의 의외로 따뜻한 말에 미연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미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민호는 미연과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미연의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미연아,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민호가 미연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오빠, 저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됐는데. 미연이 자책했어요. 아니야,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 민호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부르지 않고 둘만의 작은 결혼식이었죠. 미연은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고 민호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미연이 생각하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민호가 미연에게 약속했어요. 한편 준호는 혼자가 된 후 일에만 매달렸어요. 상처를 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거든요. 순자는 그런 아들이 걱정됐어요. 준호야,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순자가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은 그럴 마음이 안 들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도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거든요. 미연과 민호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임신 7개월이 되자 배가 제법 불러왔고 아이의 움직임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 아기가 움직여요. 미연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민호가 미연의 배에 손을 대보니 정말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민호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아이 이름도 지었고 출산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미연은 진통이 시작되자 병원으로 급하게 갔고 민호는 밤새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3시경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미연도 아기를 보자 모든 고생이 다 잊혀졌어요. 우리 아들이네. 정말 예쁘다. 미연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민호도 아기를 안아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빠가 잘 키워줄게. 민호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몇 년이 지난 후 미연과 민호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준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고 순자는 새로운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미연은 예전에 다니던 찜질방을 지나가게 됐어요. 모든 일이 시작됐던 그곳이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미연이 생각하며 찜질방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와 아이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민호가 미연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예전 생각을 좀 했어. 미연이 대답하며 가족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된 거죠.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 순자도 이제는 과거의 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준호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미연과 민호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찜질방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생각하면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연은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며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